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한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1958년도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둥이 되시는 선배님들이시죠. 58년 개띠 분들이 태어나신 해입니다. 그 1958년도 바로 오늘 8월 25일이 우리가 요즘 굉장히 즐겨 먹고 있는 라면, 이 라면이 세상에 나온 탄생한 날이기도 한데요. 자, 그만큼 서민 생활에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접근이 되어 있는데요. 신라면이라든가 너구리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이런 라면들이요. 또 추석 지나면 10%에서 한 11% 정도의 또 가격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답니다. 자, 이렇게 물가는 계속 오르지요. 그에 따라서 금리는 또 따라서 올라가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는 계속 이어지면서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이 체감 경기 지수는 굉장히 역대 최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산은 누가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또 이 어떤 조정장이라든가 하락장 이런 때를 슬기롭게 넘기고요. 다음에 오는 또 상승장에 또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니까요. 혼자서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언을 좀 받아서 관리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도 준비된 시간 동안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관련 이슈가 최근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런 이슈들이 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고민은 02-2638-3973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유료 문자 샵 3989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기 전에 전문가님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어떤 아파트 매수 계획 갖고 계세요? 네, 저희가 찾아본 데는요. 네. 일산 은행마을 2단지 네.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하고요. 네. 또 한 군데는 탄현동 큰마을 대림 현대 아파트 그 두 군데에서 이제 좀 찾아봤거든요. 네, 거주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실거주 목적입니다. 네, 거주하시면서 향후에 그래도 미래 가치가 조금 더 높은 곳이 어느 쪽인지 궁금하실 텐데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일단 동문 아파트 은행마을에 있는 이제 동문 굿모닝 힐이죠. 동문 아파트가 일단 후보지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탄현역 쪽에 요 위쪽에 있는 현대 아파트가, 여기가 이제 탄현 큰 마을인데 네네. 여기 현대 아파트가 있고요. 요 두 아파트를 이제 비교하시는 거네요. 네네. 주된 목적은 이제 실거주 목적일 것 같고, 네. 실거주 하시면서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어떤 것일까라가 이제 궁금하실 건데, 네네. 자, 일단 몇 가지만 따져보면 답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현대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동문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 2000년 밀레니엄 해죠. 그 2000년 넘어서 2001년, 2002년에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들이에요.
네. 그래서 연식 자체는 뭐 200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연식을 적어 놓은 이유는 재건축, 그러니까 일산에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재건축이에요. 네. 재건축 정비 사업. 그래서 뭐 현재 뭐 정부에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도 했지만 이제 8.16 대책으로 해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준비를 해서 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네. 우리 아파트 지금 고민하시는 아파트는 재건축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파트예요, 둘 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산의 어떤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에는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뭐 젖혀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자, 각 지역에 앞으로 메인 지역이 될 곳, 즉 일산 지역에서 앞으로의 신흥 메인 그러니까 메인 중심 지역이 될 곳이 어딘가를 보게 되면은요. 예. 여기 킨텍스역 인근 쪽으로 해서 킨텍스역 있는 쪽으로 해서 여기 이제 뭐 자, 뭐라고 하죠? 중심 상업지역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가 또 있겠고요. 그다음에 방송밸리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자리라든가 뭐 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상업 문화 중심이 되면서 메인 지역이 될 곳들이에요. 이쪽 지역 자체가. 그러면 우리 집이 이런 메인 일산의 가장 이제 중심지로 떠오를 곳하고 멀면 멀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좋은데 그런 물리적인 거리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현대 아파트나 동문 아파트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두 아파트가 그러니까 메인 지역과의 어떤 거리차라고 해야 될까요? 거리차는 서로 비슷해. 그래서 뭐 두 개를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 세 번째부터 중요하게 될 건데, 이 일산이라는 신도시,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그 서울에 보면은 서울의 업무 지역이 크게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이 광화문 쪽을 기준으로, 시청 광화문 쪽을 기준으로 하는 이제 도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의도 쪽에 있었고, 그다음에 강남 쪽에 있었는데, 우리 일산이 일기 신도시로 개발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도심 쪽에 있는 시청, 광화문, 뭐 중구 이런 쪽에 있는 을지로 이런 쪽에 있는 이 직장인들의 주거를 좀 더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산 신도시를 조성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어디가 더 좋으냐를 봐야 되는데, 어차피 물리적으로 서울에서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철역과 어떤 게 더 가까이 있는지, 접근이 어떤 게 더 용이한 건지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동문 아파트보다는 현대 아파트가 그 지하철 탄현역이 되겠죠. 둘 다 경의 중앙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동문 아파트는 백마역을 이용할 것이고 현대 아파트는 탄현역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역을 이용함에 있어서 현대 아파트가 훨씬 유리해요. 도보로 가려 다닐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서울에 대한, 그러니까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현대 아파트가 더 우위에 있다. 네 번째로 또 비교할 게 뭐냐면 이제 주거 환경이 되겠죠. 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잘 돼 있는지.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렇게 큰 필요는 없고요. 일단 초등학교를 보니까 뭐 둘 다 초등학교는 또 주변에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뭐 크게 또 비교할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또 다섯 번째로 볼 게 단지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대 아파트가 월등히 단지 세대수가 많고 단지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내부 거래도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양궁이 그렇게 강한 게 우리나라 그 대표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히는 것 자체가 뭐 세계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부 경쟁이 치열한 거거든요. 그런 게 단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으면 많은 단지일수록 그런 힘들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 거에서 봤을 땐 현대 아파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단지 규모에 봤을 때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자, 몇 가지 우리가 5가지를 지금 이렇게 쭉 봤는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상관없는 부분이 한 3군데가 있지만 그래도 지하철 교통이라든가 단지 규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 아파트가 더 우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대냐 동문이냐를 놓고 고민을 할 때는 저 같으면 현대 아파트를 거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볼 거는 이 지하철 말고 이렇게 이제 토지에 대한 개발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현대 아파트가 있는 자리와 이 동문 아파트가 있는 자리를 좀 비교해 보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현대 아파트가 이쪽에 이제 위치를 해 있고 이 앞쪽에 보시면 공공주택 지구가 개발이 돼요. 지금 TV 보고 계세요, 혹시? 네네. 여기 이제 백마역 쪽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보다 지하철역에 훨씬 가까운 데다가 새 아파트들이 막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보다 신축이니까 더 훨씬 몸값도 비싼 애들이 우리보다 교통도 더 좋은데 내 집 앞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문 아파트는 이 앞에 신축 아파트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에 반해서 현대 아파트는 탄현역 앞에 있는데 우리 집 앞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집 뒤쪽으로 해서 또 공공주택지구가 개발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을 가려면 우리 뒤에 새로운 아파트들은 우리 집을 거쳐서 지하철역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에 가까운 게 우리 집이고 우리 집보다 더 먼데 신축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우리 집이 키 맞추기로 보나 가격에 대한 상승 여력으로 보나 훨씬 더 동문 아파트보다는 현대 아파트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네, 역에 그러니까 동문 아파트에서 백마역을 가려고 하는데 그 우리 집에서 가는 동문 아파트에서 백마역 가는 그 중간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대 아파트에서 탄현역을 가려고 하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 뒤쪽으로 우리 집보다 훨씬 먼 쪽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은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뒤에 신축 아파트가 생기는 바람에 더 유리하고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 자체가 현대 아파트가 좀 더 빨리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제가 한 6가지 이유를 쭉 짚어드렸는데 이런 이유들로 봤을 때 실거주도 이제 일산이 앞으로 정비 사업들도 할 거고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테크노밸리니 방송밸리니 뭐 또 GTX도 또 킨텍스역에 쓰게 되고 이렇게 된다 보면 일산이 좀 많이 변화가 되면서 주택 가격도 지금이야 일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조정되면서 하락장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판단할 건 아니고요. 앞으로 여기 거주하면서 쭉 계시다 보면 추후에는 쭉 반등을 하면서 가격 자체가 오를 텐데 그 중간에 보면 동문 아파트냐 현대 아파트냐 지금 시청자님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 아파트가 그래도 더 나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되니까 제 얘기 참고하셔가지고 아주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라겠어요. 네. 네. 아, 그리고 저기 아까 현대 아파트 그 단지 설명하시면서 네네. 내부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내부 거래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내부 거래 그런 이제 지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단지가 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내 집, 그러니까 매매로 해갖고 그냥 내 집에서 내가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전세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월세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전세나 월세로 살던 사람이 집 살다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그냥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되는 건데 그 단지에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동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세대수가 이 현대 아파트보다는 훨씬 세대수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확률은 현대 아파트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부 거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안 될까요? 네, 짧게 물어봐 주세요. 예.
그 저희가 여기를 찾아보고 나서 쭉 네.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네네. 좀 두 군데 다, 특히 그 큰 단지 쪽에서 내림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다 가격이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내리고 있어요. 가격 자체가. 예. 네.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현대가 뭐 뒤쪽으로 큰 단지가 생기면서 네네. 이게 좋아지면 네. 아파트가 오를 것이다 이랬는데요. 네네.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그냥 당장 그쪽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네. 뭐 향후 한 그러니까 1년. 매수 시기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매수 시기는 굳이 지금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한 내년 상반기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아, 예. 내년 봄 이사철에 한번 고민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기 지금 현재 대림동 현대 1차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거기하고 조금 가까운 신림동 태영타운으로 이사를 가면 어떤가 하고요. 거기가 좀 역하고 좀 가까워서 직장 다니기가 좀 편안한데, 용적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차후 리모델링 같은 것도 이게 괜찮은 건지, 전망이 어떤지, 네. 예, 그쪽으로 이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더 나은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질문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대림동에 있는 아파트 지금 이제 매도하시고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 곳이 신림인가요? 신도림인가요? 신도림. 신도림에 있는 태영 아파트로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상담 받아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림 현대 1차에 거주를 하시는데 태영 대시양 아파트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태영타운. 네. 그래서 신도림 태영타운 아파트를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떤 게 더 나을까를 보시는데 이쪽 지역이 신도림 쪽의 지역이 특색이 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서울 쪽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서울 2호선하고 1호선이 같이 교차되는 바람에 서울 서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들고 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거 한 20여 년, 20, 30년 동안을 쭉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조정 하락장에서 부동산이 조정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네, 이런 조정 하락장에서 가격에 대한 버티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굉장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이쪽 지역이 특히 신도림역 주변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의 그러니까 신도림역 주변은 크게 오르지도 않았지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비상시국에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던 지역이에요. 오히려 강남은 몇 억씩 네. 떨어질 때 신도림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가격 버팀력이 좋다라는 건 그만큼 전세 가격이 잘 힘을 받아오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 볼 거고 두 번째는 태영 아파트가 용적률이 높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한 300% 가까이 될 거예요. 네. 상업- 316. 네, 뭐 그 정도 가까이 되는 거고 네. 어차피 대림 현대도 얘네들도 20층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적어도 250% 이상은 네, 넘어갈 네. 거예요. 용적률 자체가. 259. 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성은 둘 다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크게 재건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너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네. 어차피 리모델링이 되건 뭐가 되건 둘 다 똑같이 리모델링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신도림역은 추후에 GTX도 쓰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여기 뭐 테크노마트니 이마트니 주변에 홈플러스니 해서 상업시설이 다 이 신도림역 주변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의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을 본다면 일단 신도림역에 어떤 게 더 가까이 붙어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그러면 대림 현대 1차보다는 당연히 태영 아파트가 더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태영 아파트가 더 좋은 거고. 네. 자, 이런 이제 상승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금리 인상이다 보다 제가 서두 인사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조정 하락장이 이제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에요. 네.
전세 가격을 보면 지금 뭐 대림 네. 현대 1차야 30평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한 4억 5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요 금액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네. 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선에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자, 전세 금액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이용 가치를 비교하는 건데 금액 자체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죠. 네.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가율 비율로 봤을 때도 네. 대림 현대 같은 경우는 한 53에서 55% 정도의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태형 네. 아파트 같은 거는 거의 60% 가까이 전세가율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네. 그만큼 이런 조정 하락장에서는 네. 전세가율이 높고 이 전세 금액, 절대 금액이 높은 것들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태형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나았고 네. 네. 그러면 갈아타는 시기가 또 궁금하시겠죠. 네. 네. 갈아타는 시기는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구로구고 어떤 거는 뭐 도봉구고 이렇다고 보면은 갈아타는 시기를 예를 들어서 도봉구는 빨리 팔고 2년 정도 전세 살고 있다가 구로구로 넘어오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똑같아요. 네. 같은 생활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태형 아파트가 오르면 그 오른 폭에 대한 그 어떤 금액적인 차이만 있을 거지 네. 태형 아파트 오르면 대림 현대 아파트도 오르는 거고 대림 현대 네. 아파트 오르면 태형 아파트도 오르는 거예요. 네. 비슷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어차피 우리 아파트 팔고 네. 갈아타서 뭐 얘네들 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우리 아파트를 늦게 팔겠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도 그만큼 떨어져 있는 가격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갈아타는 기간 자체가 우리 집 내놓고 다시 저 집 구하고 저 집에 있는 사람 또 이사 가고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 보통 한 네. 6개월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9월 달, 8월 말 정도 접어들었는데 그러면 9월부터 해서 6개월 정도면 내년 봄 시장 한 3월 정도 육박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 가을 이사철에 내 집 내놓고 갈아타기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가을 이사철과 봄 이사철을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의 뭐 좀 안정화된 뭐 그런 상황에서 갈아타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일단 뭐 현대 1차는 정리하면서 태형으로 가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게 아들 집이거든요. 네네. 아들이 이제 낮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뭐 여쭤보는 건데 네네네. 그 같은 지역인데 뭐하러 거길 가냐 아니면 네. 다른 데를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데 네네. 그 10억 선으로 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또 혹시 있나요? 아니 출근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질문들은 지금 제가 이 네. 방송에서 네. 답변 드리기 되게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아, 여러 가지가 네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1대1 상담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일단 네. 오늘 고민은 네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더 궁금하신 아, 건 네. 1대1 대면 상담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도 후 갈아타기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만나볼게요. 279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지금 매수 계획 갖고 계십니다. 괜찮을까요? 아니면 매수 타이밍 좀 더 기다려볼까요? 거여동에 있는 이제 롯데 아파트, 롯데 시그니처 요 아파트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여역 바로 거여역 위쪽으로 이제 롯데 아파트가 신축으로 된 거여 뉴타운 개발한 아파트가 되겠고요. 이 아파트를 매수해도 좋을지가 이제 궁금하신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 강남구 옆에가 이제 강남구인데 강남구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거여동이 어떤 지역이냐면 강남구로 따졌을 때 강남의 가장 끝자락, 즉 세곡동, 자곡동 이쪽의 위치에 해당을 할 것 같아요. 뭐 물리적인 입지로 봤을 때 송파의 가장 끝자락이 지금 이 거여동이거든요. 거여 마천지구. 그러면 뭐 거여동이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강남으로 비교해도 이 세곡동, 자곡동 이쪽 자체가 뭐 이쪽에 개포동까지 다 뭐 필요되겠죠. 강남에서의 입지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좋은 입지가 아니라는 소리였던 거예요. 즉 뭐냐면 송파구에서도 가장 처지는 입지에 있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 지역들이 이제 거여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서 아래쪽에 북위례 신도시까지 조성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역량이 커져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신사 위례선이 저쪽 신사역부터 해서 이 위례까지 쭉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 위례 트램이 또 마천역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위에 이 가밀지구가 있겠죠. 지금 보면 과거에는 강남으로 치면 이렇게 세곡동, 자곡동 이런 쪽에 있는 가장 강남에서 처졌던 곳이었던 곳이 송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장 처졌던 이 지역이 아래쪽에 북위례, 위쪽에 가밀, 거여마천, 뉴타운까지 한꺼번에 아우르게 되는, 그러니까 끝자락에 있으면서 격리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을 중심하는 대표 거점 지역으로 그 몸값이 높아지면서 거의 환골탈퇴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만큼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나 거주도 염두에 두신다고 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 집을 매수를 고민을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 목적이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절대 매수 찬성. 여기는 뭐 매수 찬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나 거주 목적까지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가서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크게 후회 없을 것 같으니 매수 찬성 의견 드리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 찬성 의견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어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아들을 대신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 지금은 전세 살고 있는데,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을 할까 생각 중이어서, 네. 지금 그 매매 시기하고 매수 시기가 지금 집값이 또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좀 기다려야 할지, 네. 아니면 지금도 괜찮은지 하고요. 네. 지금 서울 강서구 쪽이나 광명 쪽 지금 에서 한 6억 원대 자그마한 아파트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매수 시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곳이 더 6억 좋은지. 원대 아파트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강서구와 광명시 일대 아파트 6억 원대로 살펴보고 계시고 실거주 목적이신데 두 군데 중에 어떤 곳이 나은지, 그리고 매수한다면 지금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은 네. 1년 정도 그 월세로 살다 내년에 할지. 네, 고민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 연결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대출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6억대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있는 게 6억인데 여기에 대출을 좀 활용하면 뭐 한 8, 9억 정도까지 더 될 건가? 아니면은 모든 거 다 저스트로 대출까지 활용한 최대 금액이 한 6억대라는 소리신 건가요? 네, 지금은 대출 해가지고 한 6, 7억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출까지 포함해서? 네, 대출 포함해서, 그러니까 최대 가용 금액 자체가 6에서 7억. 네, 네. 6억에서 7억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엄청 6억, 7억이 큰 돈인데 최근에 집값 서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6, 7억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다라는 건 많은 희생이 따라요. 과거가 요즘은 강남의 빌라들도 6억, 7억을 하니까 네, 아파트를 더군다나 사시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이 가용할 수 있는 6, 7억 금액에서 가장 이제 그래도 뭐 향후 전망이라든가 그래도 가장 유리한 가성비가 있는 거를 고민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지역적으로는 이 6억에서 7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저쪽 위에 도봉구, 중랑구, 네, 노원구도 없을 것 같고요. 도봉구, 중랑구, 뭐 강북구, 금천구, 은평구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구로구도 거의 힘들 것 같고 강서구,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강서구 쪽에서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강서구에서 보면 일단은 광명하고 강서구 먼저 비교해 드리고 그다음에 강서구에 어떤 아파트가 괜찮은지 한번 볼까요? 네네. 왜냐하면 6억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또 이쪽에 광명에 있는 하안주공 아파트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중랑구 신내동이라고 있어요. 네.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이 광명에 있는 하안주공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때는 뭘 비교를 해드렸었냐면 일자리하고 정비 사업으로 비교를 해드렸던 거예요. 네. 어차피 교통적인 측면은 신내동이 훨씬 좋았어요. 하안주공은 지금 교통이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물론 뭐 네. 우체국 사거리 쪽에 뭐 여기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먼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되게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안주공이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단 하안주공은 옆에 일자리가 받쳐주고 있거든요. 집값이 오르려면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안주공 같은 경우는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구로 디지털 단지를 바로 옆에다가 인접해 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니까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비 사업, 즉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텐데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또 하안주공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하안주공을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강서구 쪽하고 또 하안주공을 비교하면 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네. 강서구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그 기준 자체를 똑같이 둔다라고 했을 때 강서구 같은 경우는요. 그 광명 하안주공하고 이쪽에 비교를 좀 해본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비교했던 게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보다는 훨씬 고급, 더 고연봉, 일자리 개수도 더 많은 마곡 단지가 강서구에는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CJ 부지 개발하면서 상업, 문화, 또 업무 이런 것들이 복합된 단지들이 또 들어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광명보다는 더 좋겠죠. 네. 거기에 두 번째 비교했던 게 이제 정비 사업이었는데 강서구에도 지금 재건축하고 저 가양주공이라든가 등촌주공 이런 쪽으로 해서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에 대한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하안주공의 재건축 진행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서로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같다고 보여지고 일자리는 강서구가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 가장 큰 비교가 교통인데 강서구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 뭐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그다음에 소사부터 대곡까지 이어지는 소사 대곡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지게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강서구 같은 경우는 소사 대곡선으로 하게 되면 저쪽 아래 부천하고 네. 시흥 쪽에 있는 사람들과 저 위쪽에 일산 쪽에 있는 고향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쪽으로 몰려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 사람 몰리면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더라도 강서구가 더 비교 우위에 있다는 건 분명하니까 네. 강서구하고 광명을 비교할 것 같으면 그냥 강서구가 더 낫다라고 특히나 강서구 전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마곡산업단지 인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여기에서 6억으로 들어갈 곳은 그냥 거의 정해져 있어요. 네. 거의 정해져 있다고. 굉장히 좋으면서도 할 것들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마곡산업단지라고 보는 거고 보시면 이쪽 가양 뭐 동신대하부터 가양 성지 뭐 주공 5단지 6단지 이런 쪽들은 이제 뭐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는 6억 원대로는 볼 수가 없는 아파트들이고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CJ 부지 개발을 하고 있는 바로 맞은편, 그다음에 마곡산업단지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등촌 주공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네. 네. 여기 보면 2단지, 3단지, 8단지, 10단지가 통합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단지가 합쳐져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일반 분양분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추가 분담금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통합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평수의 금액이 바로 이 등촌 주공 2단지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래도 기약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내가 6억에서 7억 사이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아드님이 지금 그러니까 자녀분께서 아니요, 미혼이에요. 미혼이에요. 미혼이면 네. 여기 방 2개짜리 있거든요. 네. 여기 19평인가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여기 방 2개짜리 욕실,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짜리가 있어요. 네. 여기 같은 거 하시게 되면 6억 아마 중반대로 해서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자녀분이 가용할 수 있는 그 돈으로 들어가서 살기 가장 적당하고, 그리고 아파트 생활권이 되면서 이쪽에 뭐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지하철역도 가깝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을 할 지역이고, 또 교통도 괜찮고, 일단 리모델링이라는 또 정비 사업에 앞으로 우리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또 호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6, 7억으로 어디 갈 만한 데가 향후 장래성까지 기대해 보면서 갈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강서구에서도 이쪽에 보시면 저기 방화동에 있는 뭐 방화단지라든가 이쪽에 또 주공단지라든가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 가는 것보단 등촌동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 시기를 네. 네. 보신다고 하면 네. 일단 지금은 이쪽 지역도 금액들이 조금씩 조정받고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늦춰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재건축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한 이런 기준 자체들을 지금 이제 손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뭐 24년도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네. 손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렇게 정비 사업들을 앞두고 있는 것들의 몸값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실 필요는 없지만, 또 그리고 지금 뭐 급하게 잡으실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금액이 약간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봄쯤이 어떨까 그럴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4월에서 5월 정도. 네. 요때 한번 매수 시기를 타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해서 제 말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자녀분하고 상의 좀 하시고, 네. 아니면 어머니가 좀 돈 좀 보태주셔가지고 이제 1:1 상담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다른 아파트를 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네. 하여튼 지금 오늘 여쭤본 주신 질문 중에서의 답변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856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분당구 판교 SK 허브 오피스텔을 보유 중인데요.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판교에 오피스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뭐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조금 더 보유하면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판교의 SK 허브 같은 경우는 판교역 아랫부분에 있는 건데요. 이쪽 판교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강남의 어떻게 보면 대체 주거 지역으로서 각광을 되게 받았었는데, 그거에 더해서 그 고급 일자리라고 해야 되겠죠. 4차 산업을 아우르는 고급 일자리들이 질비하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굉장히 많이 상승한 그런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일자리와 함께 편의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 편의시설까지 잘 갖추어져 있는, 거기에 학군까지, 이 분당 학군까지 연결도 괜찮은 이 학군이 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주하기에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택 가격이 투영이 되다 보니까 높은 주택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오피스텔이라고 여기 판교역 아래쪽에 있는데, 오피스텔이라고 너무 낯갈릴 필요는 없겠다. 왜냐면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교해서 굉장히 이제 좀 찬밥 신세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취급을 받고 있는데, 판교역 아래에 있는 이 SK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은 굉장히 단지가 큽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굉장히 커요. 무슨 소리냐? 이 안에 보면은 굉장히 대규모 세대가 살면서 원룸부터 3룸,
방이 하나부터 3개를 갖추고 있는 이런 오피스텔들로 쫙 대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원룸 같은 경우는 수익률적인 그러니까 수익형으로 접근하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일자리라든가 편리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3룸 같은 경우도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고 특히나 SK허브 오피스텔 주변으로 보면 뭐 초중고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고 일단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대체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얘는 오피스텔이지만 거의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 취급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아파트 가격보다는 떨어지겠지만 하지만 그 상승 여력은 웬만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고민하시고 계신다 그러면은 저는 매수 찬성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더 보유해도 될까요? 뭐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신다고 하면 뭐 당연히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쪽 지역이 그 2차 산업, 3차 산업 같은 그러니까 일자리가 좀 그 퇴보한다고 그럴까? 일자리가 쇠퇴하는 그런 산업에 대한 일자리가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계속해서 생겨날 이런 상승, 성장 일자리들이 많이 포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자리 조성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굉장히 가격 자체는 우상향 곡선을 뭐 중간중간에 조정장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긴 호흡을 봤을 때 우상향에 대한 시장 그래프는 충분히 그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판단되니까 향후 전망 괜찮다라고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망 긍정적으로 평가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저 상계 주공 16단지에 네. 저 19평짜리 아파트하고 25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그게 향후 뭐 재건축이 된다는데 네.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그 두 채 가지고 있을 그 상황과 한 채 가지고 있을 상황하고의 그 유불리를 한번 따져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세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계주공 16단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마들역 위쪽으로 있는 게 이제 상계 주공 16단지가 되겠고요. 예, 예. 여기에 이제 두 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하나는 19평짜리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고 하나는 몇 평짜리 갖고 계시는 거예요? 25평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5평짜리를 갖고 계시는 거고요. 예, 예. 거주는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거주는 지금 제가 저 제주도에서 살고 아, 있어요. 그러면 둘 다 그냥 거주는 하셨던 겁니까? 예, 둘 다 거주 요건은 갖췄어요. 그러면 지금 임대 주고 있는 거고요. 예, 25평은 제가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고. 아, 이건 그냥 자가로 쓰고 계시는 거고. 예, 예, 19평짜리만 저 임대 주고 있습니다. 임대 지금. 주고. 요거 임대 어떻게 주고 있으세요? 이제 월세 주고 있어요. 아, 월세 임대 주고 계세요. 보증금 한 2, 3천에 그러면 월세 한 6, 70, 7, 8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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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죠. 네, 그 정도의 이제 월세를 주고 있다. 아, 예, 예. 아,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이게 향후 재건축- 전망이 중요한 거고 일단 16단지 같은 경우는 예, 예. 일단 이 상계동 자체가 지금 재건축 붐이 예. 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예. 사실 상계동 예전에는 그 베드타운이라고 해서 그냥 가서 잠만 자고 다시 도심 쪽에 와서 일한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30년 차 연한들을 채우게 되면서 재건축, 새로운 붐이 불기 때문에 금액들이 굉장히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 여기 창동역에 또 GTX라든가 여기 운전면허 시험장이라든가 이런 도봉 예. 이런 것들이 해서 앞으로 개발 계획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네.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자리와 함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뭉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굉장히 신축 아파트와 함께 그 파괴력이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이 같은 단지 안에 두 채를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건 1대1 상담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같은 단지 내에 예. 두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나중에 대해서 이제 뭐 정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원 플러스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조합 그게 구성 고민입니다, 단계도 이게. 아니고 얘네들은 지금 정밀 안전 진단 단계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예.
제 판단에는 여기에 16 상계 주공 16단지라면 상계 주공에서도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거거든요. 네. 상계 주공 16단지에 굳이 두 채를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예. 그냥 한 채만 해서 25평짜리 자가로 하시니까 네. 어차피 조합 설립 이후에 된다고 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입주권을 하나뿐이 못 나와요. 그리고 팔아도 뭐 팔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조합은 승계가 되지 않으니까 살 수가 예, 없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 전에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예. 여기에서 지금 아버님이 한 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19평짜리를 자녀분한테 증여도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보다는 요 작은 평수는 정리를 해서 예. 상계동에 대한 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하나 노리시는 거고요. 예. 하나 정리해서 하나는 저 분당 까치마을이라든가 예. 예. 저기 하안동의 하안주공이라든가 아. 이런 쪽으로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거. 어느 게 먼저 될지, 어떤 게 조합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 근데 굳이 나는 두 개 그냥 같은 바구니에다가 담아놓고 있으면 어차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입주권은 하나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그런데 이제 뭐 조합의 상황에 따라서 1+1을 줄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원칙적으로 한 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입주권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굳이 한 채는 여기다 놔두고 지금 자가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매도하시고 매도하셔서 이거를 분당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에요. 아, 그리고 저 25평은 저희 집사람 앞으로 돼 있어요. 그 네네. 명의가. 네. 그래도 똑같은가요? 그 원칙이? 똑같죠. 똑같습니까? 그럼요. 같은 그럼- 세대, 동일 세대니까. 아, 그러면 혹시요, 그 19평짜리를 팔아가지고, 네네. 제주시 그 오라동 쪽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오라동. 굳이 예. 상계 주공 16단지를 매도해서 예. 제주도를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예.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 짧게 언급해드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토지 가격,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간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외국인 네. 토지예요. 외국인 토지. 아, 외국인이 부동산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들이 엄청 특히나 콕 찍어서 말하면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토지 매입이 굉장히 늘었었기 때문에 예. 금액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근데 현재 이 기조 자체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제재를 이제 가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 굳이 상계주공이라는 이런 좋은 거를 굳이 해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당이나 광명 이런 것도 아닌 제주도를 굳이 내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주 오늘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네,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분산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많은 부분들이 참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를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상담 일정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강남구청역에서 굉장히 뭐 내리면 바로 역에 붙어 있는 그 위치가 되겠고요. 뭐 주제는 특별하게 정해놓지를 않습니다.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 혼돈의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관리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목돈 마련에 대한 그러니까 종잣돈을 가지고 어떻게 굴리느냐, 즉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자녀의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의 고민이 있으실 텐데 비교 우위에 가성비 더 나은 쪽, 장래성이 훨씬 좋은 쪽 이런 곳으로 좀 비교 분석해갖고 알려드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많은 문의 전화 주시면서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조금 자세한 상황을 기재해서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